영화의 주인공 자인은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쓰레기 더미 위에서 생존을 배웁니다. 자인이 법정에서 부모를 고소하며 뱉은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합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의 무책임함을 꾸짖는 개인적인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명조차 하나의 도구나 짐으로 전락하게 만든 무능한 국가와 국제사회를 향한 일침입니다. 레바논은 오랜 내전과 주변국들의 대리전, 그리고 쏟아지는 난민들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이 완전히 붕괴된 곳입니다. 자인은 그 붕괴된 틈새에서 태어난 그림자 아이입니다. 신분증도 없고 기록도 없는 아이에게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 같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폭발보다 살아있으나 존재를 부정당하는 수많은 자인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더욱 가혹합니다. 오늘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며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현대의 전쟁이 결코 군인들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권과 종교적 명분, 석유와 자원을 둘러싼 탐욕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그 폭발의 중심에서 가장 먼저 타 죽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아이들입니다. 자인이 처한 환경은 전쟁이 휩쓸고 간 뒤 남겨진 잔해 위에서의 삶입니다. 전쟁은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도덕성과 인륜마저 파괴합니다. 자인의 부모가 어린 딸 사하르를 닭 몇 마리와 맞바꾸며 조기 결혼이라는 이름의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악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과 가난이라는 거대한 악이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유일한 목표가 된 지옥에서 사랑이나 보호라는 단어는 사치가 됩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 사이에 실제적인 폭격이 시작되고 전면전으로 번진다면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제2, 제3의 자인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문명을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키며 그 땅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학교 대신 총을 쥐어주거나 국어를 가르칩니다. 영화 속 자인은 학교에 가는 대신 마약 성분이 든 약물을 녹인 물을 팔며 연명합니다. 아이가 아이답지 못하게 자라는 것, 아이가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배고픔에 먼저 절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쟁이 저지르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 상황 속에서 정의나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패배한 인간성과 파괴된 미래만이 남을 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사태는 단순한 두 나라의 갈등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은 곧 세계 경제의 불안이자 수백만 난민의 발생을 예고하는 전조입니다. 자인이 우연히 만난 에티오피아 불법 체류자 라힐과 그녀의 아기 요나스의 관계는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연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이기에 라힐이 단속에 걸려 사라지자 아기 요나스는 자인의 낡은 카트에 묶인 채 거리를 떠돕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이런 비극은 일상이 됩니다. 부모를 잃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굶어 죽거나 질병에 방치되는 수천 명의 요나스가 발생합니다. 전쟁의 공포는 미사일이 날아올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아이들의 절망 속에 영원히 박제됩니다. 우리는 왜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 자인의 눈빛으로 답합니다. 자인의 눈은 12살 소년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어낸 노인의 눈과 닮아 있습니다. 전쟁은 아이들에게서 유년기를 빼앗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대신 탄탄한 총알 껍데기를 가지고 놀고 그림책 대신 시체 공고문을 먼저 읽게 되는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전쟁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직 더 큰 복수와 더 깊은 증오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지도자들이 책상 위에서 전략을 구상할 때 그 전략의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은 자인과 같은 아이들의 생명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를 향한 전 인류적인 연대입니다. 감독 나딘 라바키는 실제 거리의 아이들을 캐스팅하여 그들의 진짜 삶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주인공 자인 역을 맡은 자인 알 라피아 역시 실제 시리아 난민 출신이었으며
촬영 당시에도 신분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영화와 현실이 맞닿아 있는 지점은 우리에게 전쟁이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한반도 역시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기에 이 보여주는 참상은 곧 우리의 잠재적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도덕은 사문화됩니다.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영화 후반부 자인이 칼을 휘두르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은 소년이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폭력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평화로운 소년을 투사로 만들고 투사를 시체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명확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무력 충돌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닌 평화를 수호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양심에 불을 지핍니다. 베이루트의 좁고 지저분한 골목에서 아기를 돌보며 눈물을 흘리던 자인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 떨고 있을 아이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결국 이 영화가 도달하는 지점은 생명에 대한 예의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인이 마지막에 신분증 사진을 찍으며 희미하게 지어 보이는 그 미소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빚진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아 주었을 때 비로소 피어날 수 있는 희망의 꽃입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아이들이 부모를 고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전쟁의 참혹함만이 아닙니다. 그 참혹함 속에서도 아기를 돌보고 여동생을 지키려 했던 자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인간다움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인의 그 희미한 미소를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